입체도형의 성질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다면체의 성질이 있는데요. 다면체라는 건 뭐냐?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이것들이 뭐 다면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의 개수에 따라서 뭐 4면체, 5면체, 6면체 뭐 이렇게 부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걸 먼저 예를 들게요. 이런 다면체에서 이렇게 면이 있죠. 이렇게 한 면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를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면이라고 부릅니다. 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선 이루고 있는 요 선을 모서리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를 아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건 6면체니 6개의 면이 있으니까 6면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각기둥이에요. 요런 걸 각기둥이라고 하는데, 자, 각기둥은 요 면, 위, 아래 요 있는 면을 이 면이 서로 평행하고 또 이 두 개가 합동이어야 돼요. 합동인 다각형이어야 되고, 또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이런 것을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두 면을 일컬어서 밑면이다, 밑면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옆면 있죠. 요 옆에 직사각형으로 된 이 면을 말 그대로 옆면이라고 합니다. 왜 이건 위에 있고 이건 아래에 있는데 왜 밑면이냐?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다 그냥 밑에 있다고 해서 그냥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밑면, 옆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밑면 두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어주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높이가 됩니다. 높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각뿔인데, 각뿔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걸 각뿔이라 그래요. 각뿔이라고 부르고, 각뿔은 밑면이 뭐 지금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 이제 다각형이 돼요. 뭐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요. 밑면이 하여튼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어야 돼요. 요런 걸 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것, 이것을 각뿔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자, 여기 각뿔을 이렇게 잘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걸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각뿔대라고 해요. 각뿔대. 이렇게 자르는데, 이거 어떻게 자른 거냐면 이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밑면 두 개는 역시 평행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뿔대라고 부르고요. 각뿔대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위아래 평행한 면을 밑면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밑면이라고 이것도 부르고요. 이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역시 똑같이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각뿔대 옆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한 쌍의 요 변이, 위아래 요 변이 평행하고요. 나머지는 안 그렇죠. 자, 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각뿔대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각기둥에서 봤다시피 역시 밑면 두 개를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이 거리,
요것을 높이라고 부르고요. 각뿔대는 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뭐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사각형이니까 사각뿔대가 되겠죠? 네, 요런 도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면체 중에서도 정다면체가 있어요. 정다면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면이 다 합동이고 각 꼭지점에서 꼭지점에 만나게 되는 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이 정사면체니까 정삼각형이 4개 모여있는 정사면체가 있고요. 또 삼각형, 정삼각형이 8개가 모여있는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6개 모여있는 정육면체, 오각형이 12개 모여있는 정12면체, 그 다음에 삼각형이 20개 모여있는 정20면체. 요렇게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면이 합동인데, 각 면이 합동인 거는 또 다른 도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있고요. 근데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사면체에서 요 꼭지점에 만나는 면의 개수는 요거 하나, 그 다음 요 뒤에 둘, 밑에 있는 거 요 3개죠. 그래서 정사면체 이 점에서 이 점에서도 3면이 만나고, 이 점에서도 3면이 만나고, 이 점에서도 3면이 만나요. 정팔면체도 여기서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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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다 4개씩 이 점에서 만나고요. 정육면체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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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모두 3개로 같습니다. 정 12면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리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그려놓지 않았는데, 정 12면체 같은 경우에도 3개씩 만납니다. 3개씩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 정 20면체 같은 경우에는 5개씩 만나요. 그래서 이 모양이 궁금하시면 이거는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까진 그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여튼 정다면체는 이렇게 되고, 정의가 이렇게 되고, 그 종류는 정사면체, 8면체, 6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은 이제 회전체의 성질인데, 이것도 뭐 간단한 겁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전체의 성질은, 자, 한 직선을 축으로, 지금 L이라는 직선을 축으로 평면 도형, 사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반원을 360도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한 바퀴를 샥 돌리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고, 회전체라고 부르고, 이때 축으로 사용한 요 직선 축, 요 축을 회전축이라고 해요. 회전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한 바퀴 썩 돌렸더니 이런 원기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한 바퀴 쫙 돌렸더니 원뿔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반원을 한 바퀴 돌렸더니 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회전체를 만든다 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요거를 또 아까 전에 각뿔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를 싹둑 자르면, 원뿔을 싹둑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도 똑같이 원뿔대라고 부릅니다. 원뿔대. 그래서 요게 원뿔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역시 이 원뿔대도 이 두 밑면이 평행합니다. 밑면이 아닌 요 옆면, 옆에는 말 그대로 또 옆면이고요. 똑같아요. 자,
이런 원뿔을 자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원뿔 때는 어떤 회전축 L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한 바퀴 빙글 돌리면 될까요? 자, 이런 사다리꼴을 한 바퀴 돌려주면 이런 원뿔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전체를 만들었어요. 회전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자르거나 세로로 자르면 이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아까 했다시피 얘는 직사각형을 한 바퀴 돌린 거고, 얘는 삼각형을 한 바퀴 돌린 거고요. 이건 반원을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한 바퀴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자르게 되면 여기가 어떤 도형이든 간에 원이 나옵니다. 이 단면은 무조건 원이 돼요. 왜냐면 회전을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자른 단면은 무조건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이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제 단면이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회전축을 여기서는 이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얘기입니다. 뭐 회전축에서 약간 벗어나서 뭐 다른 면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회전축과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평면을 위치시킨 다음에 자른 거예요. 이때의 요 단면의 경우에는 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돼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운 건데, 자, 예를 들어 한 직선을 따라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죠. 자, 이렇게 뭐 종이를 반으로 접고 여기에 잉크를 이만큼 채웠어요. 그 다음에 반으로 딱 접었다가 피면 이렇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한 직선을 따라서 접어가지고 완전히 좌우가 겹쳐지는 이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회전축이 대칭축이 되면서 이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죠. 요건 직사각형, 요거는 삼각형, 요건 원, 이렇게 해서 이런 도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린다는 거, 자르면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상상을 하시면은 쉽게 직접 잘라보지 않고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